제가 쿠알라룸푸르에서 부동산을 아주 오래 운영하신 그리고 말레이시아 관련 카페도 운영하고 계신 카페장님이신 준현이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계신 내용을 전부 다 한번 대신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우리 처음은 아니죠. 네네, 저희 한국에서도 뵀던 네. 적이 있고, 저도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지만 한국 부동산과 말레이시아 부동산 엄연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가분한테 확실하게 물어보고 알려드릴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은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일단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얼마나 오래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하셨었는지 그걸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말레이시아에 제가 처음 오게 된 거는 한 20년 아, 된 것 같고요. 20년. 부동산을 한 거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0년. 1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10년이면 한국에서도 아주 괜찮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과 말레이시아 집을 보러 다닌다고 했을 때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 어떤 점을 알고 집을 보러 다니셔야 되는지 그런 네네.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한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는 집을 보는 환경이 좀 많이 좀 틀려요. 일단 한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아파트에서 가서 집을 보려고 할 때 그 아파트 내에 그 사무실이 있고 부동산 사무실이 있고 거기 그렇죠. 가서 집 나온 거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가서 열쇠를 가지고 네. 와서 바로 볼 이제 수 있죠. 바로 집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아파트에 보면은 이제 보통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 거의 없어요. 중개 사무실은 따로 이제 커머셜 에리어나 뭐 상가나 뭐 이런 데 쪽에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여기는 거의 99% 100% 웹사이트를 통해서 에이전트 중개인을 컨택을 하고 그 중개인하고 미리 약속을 잡아서 그 어렌지라고 그러죠. 영어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뭐 최소한 하루 이틀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으면 한 2, 3일 전에는 미리 예약을 해 두시는 게 여러모로 좋고요. 그게 가장 한국과의 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중개인들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여러 중개인을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복으로.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그 중복된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물은 하나인데 에이전트들이 올린 집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A라는 에이전트는 A 콘도에서 B라는 에이전트는 B 콘도 이런 식으로 콘도가 여러 개라면 이렇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그 중복을 회피하고 집을 보시는 게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지 에이전트하고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고 그렇게 네네. 하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현지 에이전트와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그리고 연락을 했을 때 주의점, 현지 에이전트 아무래도 언어가 아무리 잘 통한다 해도 뭔가 주의점이라는 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지 에이전트를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 에이전트는 한국 사람의 어떤 그 문화나 마인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적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네. 여기는 좀 굉장히 느릿느릿 문화고, 네, 맞아요. 예, 여기서 나오는 문화 차이가 크고, 그것 때문에 조금 충돌 가능성도 있고요. 집주인들도, 보통 집주인들이 여기 로컬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하고 연락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로컬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물론 입주할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잘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이제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입주 이후부터는 이제 집주인 굉장히 편향적이다. 집주인 편을 많이 든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고 그리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나갈 때 이제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의 상태가 이제 문제가 없고 공과금 같은 거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가는 절차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로컬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그 집주인한테 물건을 받아서 임대를 맞습니다. 계속하려면 집주인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여기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 한국은 무조건 다 돌려받는데 여기는 이상한 핑계를 내고 안 돌려주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유틸리티 같은 것도 밀린 공과금도 없고 막 이런데 그런 비용도 다 돌려받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좀 것 가끔씩 같고. 악덕 집주인들이 있어요. 예. 공과 다 정리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돈을 안 주려고 이상한 핑계를 막 계속 대고. 돈을 안 주려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뭐 이 사람 이제 한국 들어가면 이제 뭐 다시 볼 일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집주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는 또 에이전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로컬 사람하고 외국인 간의 어떤 문화 차이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그 에이전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보다. 그러니까 언어에 막 자신이 있으시면 뭐 로컬 에이전트 연락하셔서 뭐 하셔도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중간에
이게 좀 오래 사신 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집주인들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그 어떤 문화 차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네, 생각도 많이 틀리고 사고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한국 분들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집주인들이 좀 잘못하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가 좀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죠. 양쪽의 문화를 다 아는 사람이 그렇죠. 있긴 예, 있어야겠네요. 네, 그죠? 그러면 아까 이제 계약하는 부분에서 보증금과 유틸리티 부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거 간략하게 한번 어느 정도 보증금을 걸고 어느 정도 유틸리티 비용을 보통 걸고. 임대를 할 때는 물론 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 KL 기준으로 퀄라룸푸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보통 2달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고 네. 반달치 월세를 유틸리티 보증금, 공과금 보증금으로 네. 잡게 토탈 2.5개월치 보증금을 내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계약할 때 한 달치를 내요. 네네. 그 가계약을 하고 이제 본계약에 서명을 하면은 그 가계약에서 한 달치 월세를 낸 게 이제 첫 달치 월세를 낸 걸로 빠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첫 달치 월세를 내고 네. 그러니까 선불로 내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월세는 선불입니다. 여기는. 선불. 그래서 선불로 월세를 내게 되고 두 달 반치를 입주하기 전까지 내시면 이제 계약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집을 구할 때 석 달 반치 월세가 들어간다. 네,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 부분을 알아봤는데 네. 외국인이 부동산을 여기는 소유해서 가질 수가 있나요? 소유권 이전이 되나요? 외국인이 뭐 어떤 분들 흔히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자가 있어야 뭐 가능하냐. 비자 없어도 네, 이거 가능하고. 많이 궁금해하시죠. 네네. 비자가 있어도 가능하고 없어도 집을 사는 건 가능합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역에 따라서 KL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0만 링깃 이상의 부동산만 구입 가능하고요. 3억 가량. 3억 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지역은 뭐 50만도 있고요. 셀레모 같은 지역은 우리나라 경기도 같은 지역, 거기는 200만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 셀레모는 집 사기가 더 힘들죠. 그리고 집을 사는데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또 외국인이 집을 살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그 지방 정부 스테이트 컨센트 레터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서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받는데 시간이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면은 뭐 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예, 말레이시아 그 행정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고 그러면 근 한 1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뭐 다음 달에 말레이시아 오시는데 오셔서 집 사가지고 바로 들어가시겠다고 하신 분인데 그건 굉장히 좀 힘든 얘기입니다, 사실상. 예. 그러면 집을 만약에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네. 투자 대비 수익률은 어느 정도? 보통 이게 뭐 어렵겠지만 네. 그냥 보통적인 콘도는 그런 투자 대비 수익률이 있나요? 네네.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 왔을 때는 말레이시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었고, 당시 환율도 좋았고, 그래서 한때 그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 붐이 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말레이시아 부동산 가격이 매년 좀 상승을 했어요. 그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도 그동안 말레이시아 부동산이 많이 그 다른 주변 동남아 국가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그 가격을 상승시키는 걸 좀 부채질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랐다 싶으니까 이제 다시 그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규제를 하기 한 이후로는 말레이시아 그 지금 이미 지어진 건축이 끝난 그 콘도나 부동산의 경우는 가격이 지금 안정 상태입니다. 안정 상태고 그리고 이미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매년 아직도. 그건 참 놀랍죠. 어쨌든 뭐 신규 새 집을 좋아하는 수요는 어느 나라나 다 있으니까 사실 뭐 새 집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수요는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 반면에 가격은 그렇게 매년 조금씩 올랐는데 그렇다고 임대료가 오르려면 이제 수요도 많이 있어야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그렇다고 외국인이 갑자기 많이 몰려온 건 아니거든요. 가격은 올랐는데 그렇다고 그 임대를 찾는 그 수요가 많이 또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그 자리고요. 그 자리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집이 오래되는 경우는 임대료가 또 떨어져요. 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집값은 오르고 임대료는 떨어지고 이런 좀 기이한 현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게 지금 말레이시아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가지고 내가 임대를 줬을 때 그 이 투자 수익률 요거는 굉장히 좀 낮죠, 한국에 비해서.
지금 잘 받아야 뭐 한 4%? 4% 이상 받기는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처음 말레이시아 왔을 때 집을 샀을 때는 집값이 쌌을 때 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임대료도 좋았어요. 그때는 한 8%, 9%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10% 가까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무조건 사야죠. 그때는 재미있었죠. 근데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금은 뭐 예금도 잘만 하면 한 4% 이상 받지 않나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정말 좋은 정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뭐 부동산 업자로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양심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 좀 선호하는 향이 있나요? 북향, 뭐 남향, 서향, 동향이 있잖아요. 아, 예.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 춥다 보니까 네. 보통 남향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좀 한국 분들이 되게 보니까 뭐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밝은 집을 선호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말레이시아는 1년 내내 날씨가 덥거든요. 맞죠. 여름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모든 그 건축이나 기준이 그 어떻게 하면 더위를 좀 피할 수 있느냐, 줄일 수 있느냐, 거기에 지금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일단 남향하고 서향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해가 들어오는 지역이라면은 좀 해피를 좀 권고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선호하는 걸, 로컬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동향이나 북향을 많이 선호하는데, 어둡지 않다면, 네. 그리고 햇빛이 뭐 중간에 살짝 스치기라도 한다면, 벨코니 쪽으로 스치기라도 그쵸, 한다면,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그렇거든요. 저희 집도 예, 그러다 보니까 빨래도 집도 어둡지도 않고, 곰팡이도 안 생기고, 습하지도 않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날씨도 시원하고. 맞아요. 시원한 네. 거 좋죠. 계약금 같은 거는 네.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이제 처음으로 오가는 부분인데 네. 말레이시아에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이걸 내가 누구를 줘야 되나 현금으로 가져와야 되나 약간 불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어떤 플로우로 가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좀 덜 불안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세요. 보통 가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인이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죠, 영어로. 중간에 이제 돈을 잠시 보관하고 네. 있다가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가계약금은 중개인한테 주시고 네네, 본계약은 이제 뭐 집주인이 오는 경우는 집주인한테 다이렉트로 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계좌로 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뭐 중개인한테 주시고 중개인이 그러면 이제 집주인한테 송금을 또 해주고 은행 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고 뭐 여기 계좌가 있으신 분은 요즘은 뭐 계좌를 만들어 놓고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계좌가 있으신 분은 로컬 계좌 이용해서 뭐 현금으로 찾아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집주인한테 다이렉트로 돈을 보내셔도 되고요. 단 가계약금은 중개인한테 주셔야 됩니다. 집주인한테 주시면 안 되고요. 가계약금은 중개인한테 주는 보통 게, 그렇다 이거죠. 네. 근데 가끔 뭐 집주인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뭐 좀 필요할 때 쓴다고, 뭐 집을 좀 수리하는 데 쓴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네네. 특별한 기구 제외하고는 한국도 중개인한테 그런 주세요. 경우가 많죠. 약간 네네. 변수는 있으니까. 변수는 있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계좌가 없으신 분은 이제 환전소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한국 돈 가져오셔도 돼요. 한국 돈도 네. 환전이 되니까. 5만 원권 가져오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환전하시고 현금으로 가져오셔도 무방합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금액대, 여기 쿠알라룸푸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대에 많이 거주하고 지금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많이 사시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으로 이제 몽키아라, 암팡, 데사파크, 다만사라 네. 크게 한 4 지역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평균 한 임대료가 제가 볼 때는 한 3천에서 4천 100에서 네, 한 100만 원 내외, 위아래라고 100만 원 내외, 생각하시면 돼요. 예, 100만 원 내외로 보시면 뭐 크게 크게 뭐 틀린 점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높게 구하시는 분들, 뭐 주재원이나 이런 분, 이렇게 파견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7천, 8천, 뭐 한 200만 원 맞는 게 또 가고요. 네, 300만 원. 네네. 100만 원 위아래 때 콘도는 제가 이제 또 따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아마 이 영상 네.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제가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다 여쭤보는 건데 말레이시아의 장점. 말레이시아 네, 근데- 이주 왔을 때의 장점이 네, 각자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지금 제가 생각나는 부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공감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그거 아닌데 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네, 있을 그건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을 그건 개인적인 여쭤본 거예요, 예, 이제. 그건 뭐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일단은 저는 말레이시아 처음 왔을 때 이 자연 환경이 참 좋았다. 자연과 기후가 좋았다. 저도 좋습니다. 예, 1년 내내 여름이다 보니 저는 이제 추운 겨울 날씨가 싫었고 말레이시아의 이 신선한 공기 옛날보다는 조금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네. 어쨌든 한국보다는 그래도 공기가 나쁘진 않다. 여기는 또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까 나쁜 공기도 씻어주고 그리고 날씨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예,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또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요. 네, 그건 저도 태풍도 온라인에서 많이 없고, 유명하죠. 적도 지역이니까 태풍도 없고, 화산도 없고, 네. 지진도 없고, 해일도 거의 없어요. 그 정말 신기해요. 가까운 인도네시아랑 네. 엄청 다르고. 그렇죠. 그렇다는. 일본하고 인도네시아는 모든 게 다 있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깝죠. 네. 네,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가 다민족 국가입니다. 네. 말레이 사람들이 한 3분의 2 정도 살고 있고,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말레이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한 25%, 그 다음에 인도인이 한 10%,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인종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예전에 그 영국의 또 식민지였던 나라기 때문에 그 영어를 아직도 좀 상용에 아주 많이 쓰고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중국 사람들이 넘어온 지 벌써 수백 년의 역사가 흘렀거든요. 네. 근데도 자기네들이 어떤 고유의 언어와 고유의 그 문화, 전통 문화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오시면 서양 문화, 말레이 문화, 인도 문화, 중국 문화까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하실 수 있고, 또 요즘 영어하고 중국어를 모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그 좋은 지역이다. 대안이 없죠. 사실 싱가포르하고 여기 말고는 영어, 싱가포르는 중국어를 같이 이제 배울 만한 가격이 곳이- 비싸다 네. 보니 물가가 비싸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고는 그렇죠. 영어, 중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건 네, 네.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대략적으로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이 KL 근처에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각 약간만 이제 특징 같은 걸 말해줄 수 예, 있어요. 사실 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왜냐하면 또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교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뭐 네거티브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반박의 소지가 있는 거고 반론의 소지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장단점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네네, 주관적인 말씀이시죠. 네네. 일단은 몽키아라 쪽은 그 신도시 중에 신도시인데 몽키아라가 하고 데사파크가 신도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팡은 좀 이제 예전부터 한국 스폰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고 네. 안팡은 우리나라 컨셉으로 따지면은 이제 한남동 비슷한 지역이에요. 네, 1세. 그 주변이 이제 그 대사관들이 많아요. 외교관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 모여서 살았던 지역이었고, 맞아요.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씩 거기도 새로운 아파트 콘도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조금 구시대 예전에 그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처음 가보신 분들은 이 지역 조금 재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좀 들 수 느낌이 있어요. 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대신 이제 뭐 집값도 싸고 또 한국 관련 인프라들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건 엄청 많죠. 예, 그리고 주변에 또 저렴한 그 학비가 저렴한 국제학교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쪽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또 그쪽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뭐 우리도 음악 아파트 계속 사시는 분들은 네. 이사 가실 마음이 없잖아요. 아무리 네. 불편해도. 그 다음에 이제 몽키아라는 개발된 지는 한 20여 년 됐고요. 네. 예, 그리고 이쪽이 한국 사람뿐만 한국 관련 인프라도 발달됐지만 또 외국 사람들도 많이 살아요. 여기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이태원하고 분당을 합친 그런 컨셉이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주 인프라가 좋고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팡과 함께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살기 편한 동네가 몽키아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는 이제 뭐 흔히들 집값이 몽키아라는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싼 집부터 비싼 집까지 다 있어요. 싼 집은 뭐 한 2,000링기대에서도 가능하고 비싼 집은 뭐 한 2만 링기까지도 있어요. 비싼 집. 2만 링기 어마어마. 네, 한 10배 차이가 나요. 여기가 지역은 좁은데 아파트들은 많고 밀집돼 있다는 거죠. 인구가 밀집 지역이다. 교통도 좀 막히고 차가 막. 예, 뭐 이제 학교 그 등하교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에는 좀 차가 그건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좀 밀집됐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뜨는 지역이 대사파크 지역인데 대사파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일산 중간에 이제 호수가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녹지들 만들어 놓고 거기는 이제 아파트가 물론 지금은 조금 생겨나고 있지만 아파트보다는 아직도 단독주택이 많아요.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낮고 그다음에 거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인프라가 좀 부족했었는데 최근에 그 아카디아 쇼핑몰도 하나 생기고 쇼핑몰은 아닌데 어쨌든 아카디아 상가가 생기면서 좀 살기가 좀 많이 편해졌어요.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으신데 근데 거기는 좀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요. 거기 저렴한 집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려면 최소한 한 100만 원 이상은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뭐 100만 원 이하짜리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또 반면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시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다만사라. 다만사라 쪽에 또 많이 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다만사라 지역은 굉장히 넓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이제 다만사라 퍼다나 아니면 무띠아라 다만사라 뭐 이런 반다로따마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뭐 은퇴이민이나 아니면 뭐 아이들 그 국제 교육 때문에 네. 교육 문제 때문에 많이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다만사라에 그쪽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거기 또 선호하시고요. 그쪽은 뭐 로컬 인프라가 잘 돼 있고요. 한국 인프라는 없어요. 로컬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집값도 집 크기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 거기는 이제 한국 인프라가 없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죠. 네.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건 저는 이제 조금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구독자분들도 많이 늘어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느꼈는데 또 본인이 직접 생각하시기에 요즘 옛날보다 한인들이 더 많이 오시고 관심이 높아지는 걸 느끼시는지 아니면 뭐 비슷한지 뭐 그런 걸 궁금해요. 글쎄요, 뭐 크게 뭐 그 관심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교육 때문에들 많이 오시고 또 은퇴 때문에 많이 오시고 뭐 요즘은 전에는 이제 사업하려고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주재 원 발령 받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요했는데 그 교민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교육이라는 어떤 은퇴라는 어떤 테마성 위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 예. 그리고 또 한국에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 좋은 동남아 국가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오시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좀 빠뜨렸는데 여기는 그 주택 임대료가 다른 주변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굉장히 싸다는 거죠. 저렴하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 이거는 다른 데랑 비교를 안 해보시면 약간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10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더 비싼 것도 있다고 말하면서 이게 왜 싸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좀 다른 데 거주하려고 알아보셨던 분들은 말레이시아가 좀 상대적으로 싸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는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한번 상대적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네네.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고요. 말레이시아가 그럼 왜 다른 나라보다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냐면 이제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상류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집을 임대를 하려는 집들은 대부분 다 상류층 집이에요. 맞아요. 하류층 집에 살기가 힘들거든요. 위생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상류층 집에 가야 되는데 숫자도 많지도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고 대신 여기 말레이시아는 우리 한국 사람들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 중산층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산층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도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없거든요. 안전하고 또 시설도 잘 돼 있고 맞아요. 뭐 콘도에도 뭐 수영장 뭐 짐 다 돼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또 굉장히 또 공급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그런 집들을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내외에서 임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말레이시아의 주택들이 한국과 다른 점, 결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실 부분이 있나요? 여기는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여기서 이제 10년 넘게 살다 보니까 한국 아파트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한국의 아파트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퍼실리티, 공공시설들, 뭐 수영장이라든지 짐, 테니스장, 농구장, 뭐 배드민턴, 네. 뭐 심지어는 스쿼시. 체육관도 있고, 네. 또 수영장도 뭐 한 두세 개 있는 데도 네, 있어요. 맞아요. 어떤 콘도 가면. 그다음에 연못도 있는 데도 있고요. 정원도 있고. 그 관리를 또 잘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관리비는 싸면서도 관리는 또 무지 잘해요. 청소도 거의 매일 하는 것 같고. 관리비도 주인이 내죠. 주인이 내죠. 네. 그러니까 세입하면 아무 관리비도 안 냅니다. 네네. 다 그냥 무료로 월세에 포함되어 누리십니다. 그렇죠. 그것도 좋죠. 좋은 점. 그래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가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집 내부 인테리어나 또 공간 활용도 뭐 그런 거는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이제 한국에서 이쪽에 집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연락을 드리면 되는지 아니면 먼저 미리 좀 이 정도는 알아보시고 오시라 이런 부분이 있는지 네네. 그거를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말레이시아에 오시기 전에 임대든 매매든 집을 사든 집을 임대를 하시든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 건지, 어느 도시, 예를 들어 뭐 말레이시아에도 여러 도시가 있잖아요. 쿠알라룸푸르도 있고 지금 사시는 페낭도 있고 또 요즘 뜨는 조호바루도 있고 그런데 어느 도시에서 살 거고 그 도시에서 어느 지역에 살 건지 그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려면 뭐 카페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아니면 지인들 통해서 정보를 좀 수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말레이시아 왜 오려고 하는지 그 목적, 예를 들어 뭐 취업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은퇴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애들 이제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 내가 보낼 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고 싶은 학교가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내 경제적 사정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학비를 낼 수 있는 수준, 그다음에 아이 영어 수준, 티오도 있는. 그다음에 학교의 티오가 제일 중요한 건 티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을 다 보시고 와 우리 애가 한 요 정도 학교는 갈 수 있겠구나. 그 학교를 어느 정도 학교를 정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안정해지고 나서 집을 보시게 되면 오셔가지고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뜬 상태에서 집을 결정을 못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빨리 결정을 하시려면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오늘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다가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직접 연락 주셔도 되는데 제 이름을 걸고 확실히 잘해주신다고 보장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에이전트도 많이 알아보시고 만약에 정말 믿을만한 에이전트 필요하다고 하시면 한번 연락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